좀 길다. 보자. 강수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물방울이나 빙정이 된 후에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얘들아, 선생님 봐봐봐. 지금 초록 색깔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름 입자가 형성되는 거. 초록 색깔. 이해됐어? 근데 구름 입자가 형성될 때 뭐뭐로 형성이 되는가? 첫 번째, 물방울로 구름 입자가 만들어지거나, 두 번째, 빙정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따로따로인 거야. 이거 같이 섞어서 하나의 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번이 있는 구름 따로, 2번이 있는 구름 입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예요. 알겠죠? 자, 강수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이 되어서 물방울 또는 빙정이 된 후에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현상. 얘들아, 노란 색깔 체크. 지표면으로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비가 되어 내리거나 아니면 눈이 되어 내리거나 이 현상을 우리가 강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계속 읽을게요. 문장이 좀 길었으니까 잘 봤어야겠지? 강수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물방울이나 빙정이 된 후에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현상으로 흔히 비, 눈, 우박 등을 의미한다. 강수 현상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선 구름이 필요하다. 얘들아, 지금 자 1문단에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문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강수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다? 구름이 필요하다라는 거 굉장히 큰 포인트였어. 이따 이거 나까지 좀 연결되거든요. 자, 봐봐. 근데 이 구름은 얘들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자. 초록 색깔이 이제 구름 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선생님이 이제 초록 색깔 칠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구름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미세한 물방울이나 두 번째 얼음 결정과 같은 구름 입자들이 집합해 있는 게 바로 구름이다라고 얘기하지. 얘들아 지금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름을 만들 때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얘들아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구름 입자가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첫 번째 뭐가 모여서 물방울. 그렇지. 두 번째 뭐가 모여서 그렇지. 얼음 결정이 모여서. 그래서 요런 1번 구름 입자가 되거나 2번 구름 입자가 되거나 두 가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가로 볼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까? 1번 가로. 구름의 형성은 수증기의 포화 과정.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얘들아. 지금 방금 읽은 네모 가로 있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했거든? 여기서 구름 입자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진짜 중요한데 구름의 형성은 뭐의 포화 과정? 그렇지. 얘네가 어쨌든 구름이 되려면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돼야 된다. 요 말 진짜 중요했어요, 얘들아. 자, 계속 읽어볼게요. 구름의 형성 이퀄 뭐다? 수증기의 포화 상태다 라는 걸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가로 부분 볼게요. 주어진 온도에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최대로 포함되었을 때를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이거 뭐 쉽고 이때 수증기의 양을 수증기량 그리고 수증기에 대한 압력을 수증기압이라고 하고 수증기량과 수증포화 기압, 포화 수증기압은 기온에 비례한다. 얘들아 세 가지가 나왔지. 지금 여기서 세 가지 뭐가 나왔지? 수증기 량, 그 다음에 기압, 그리고 기온. 이 세 가지가 다 뭐 한다, 얘들아? 비례한다. 요거 이제 중요한 거였고. 자, 계속할게요. 자, 선생님 필기 알지, 얘들아? 괄호끼리 똑같은 얘기인 거 알죠? 지금 1번 괄호.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수증기의 포화 과정으로 만들어진다잖아, 그치? 그 수증기의 포화 과정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 거야. 그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게 괄호 2번, 3번, 4번이야. 결국에 1문단에서 계속 무슨 얘기만 하는 거야? 야,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구름 입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괄호 2번 본격적으로 갈게요. 노란색 괄호 2번. 대기 중에 수증기압이 포화 수증기압에 도달하면 초과된 양의 수증기는 응결되어서 구름 입자를 형성한다. 그리고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압은 유지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포화 수증기압에 도달하게 되면은 초과된 것들이 응결되는구나. 얘들아, 수증포화 첫 번째 과정 한번 볼게요, 얘들아.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들. 그러니까 초과된 것들이 응결되면 구름이 형성되는구나. 요렇게 지금 이게 첫 괄호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괄호 세 번째 한번 봐봐. 대기 중에 수증기압이 포화 수증기압보다 낮은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며 얘들아 너희 생각해봐. 포화 수증기압이 넘는 게 초가지. 이해됐어요? 앞에 봐. 초과된 것들이 응결되어서 구름 입자가 만들어진다며. 근데 지금 괄호 3번은 좀 얘기가 달라 얘들아. 기압이 꽉 포화가 아니라 그 포화보다 어떻게 된 거? 낮은 거래. 그럼 너희 생각해봐. 앞에 봐. 기온과 기압과 수증기량은 비례한다며.
포화됐다라는 건 얘네가 넘쳐 흘렀다라는 얘기잖아. 꽉 찼다라는 얘기잖아. 이해됐죠? 근데 이번에 자 포화 상태 넘쳐 흐르는 경우에는 응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 포화 기압량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야. 얘들 그럼 너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방금은 포화돼서 넘쳐 흐른 것들이 응결돼서 구름 입자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포화가 됐다 안 됐다 기압이 포화보다 낮대잖아 얘들아. 그럼 낮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얘들아? 기온을 같이 낮춰버려. 얘들아 기온을 낮추면 어떻게 돼? 그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게 빨라져 낮아져? 빨라지겠지. 얘들아 이거 옛날에 우리 용매 했던 거 기억나요? 용매? 그 지금 과학 단원이랑 되게 비슷한 거야. 요번 과학지문 수특에서요. 자꾸 이제 그런 거 갖다가 얘기를 하거든. 원래 기준이 자 선생님 봐봐. 원래 지금 네모가로에서 2번에서 말하는 건 뭐야? 여기까지가 포화 상태라고 했을 때 이 포화 상태가 넘치는 초과된 것들의 입자가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응결돼서 구름 입자가 형성되는 거야. 근데 이번엔 뭐래요? 이쪽까지가 포화여야 되는데 아직 여기밖에 안 돼서 그럼 초과하는 게 있어 없어? 초과하는 게 없지. 그럼 구름 입자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 안 돼? 기온을 낮추면 비례 안 되잖아. 그럼 이 포화 기압도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넘치는 게 생겨 안 생겨? 생겨버리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요거 집중 잘합니다. 자, 다시 괄호 3번 설명했어요. 괄호 3번 잘 이해해봐. 대기 중의 수증기압이 포화 수증기압보다 낮아. 그러니까 포화가 안 됐다고 얘들아. 그 낮은 상태에서는 뭘 낮춰버린다? 온도를 낮춰서 포화 기압을 낮춰버리면 초과되는 게 생기니까 걔네가 또 뭐한다? 응결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한번 써볼까요, 얘들아? 수증기 포화 상태. 이게 우리가 지금 본문에 있는 괄호 1번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치? 자, 괄호 2번에 대한 얘기는 이거였지. 자, 이번에 괄호 3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근데 포화 상태가 돼서 초과하는 건데 이번에는 포화 기압량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온도를 낮춰서 기압까지 낮춰버려. 그럼 뭐가 생기는 거야? 초과되는 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진다. 구름 입자. 이해됐어요? 구름 입자가 형성된다.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이 괄호 3번을 지나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괄호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기가 상승하면 잠깐만. 대기가 상승하면 대기의 온도가 낮아진다. 그때 대기 온도가 낮아져서 수증기가 응결되는 온도인 이슬점에 이르면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현상이잖아. 수증기가 포화 상태를 거쳐서 뭐한다? 응결되면 구름 입자가 만들어지는구나. 기온이 낮으면 또 응결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괄호 4번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기가 상승하면 온도가 낮아진대요. 대기가 상승하면 온도는 낮아진다. 이 온도가 낮아져서 얘들아 응결되는 점이 뭐라 그랬어요? 이슬점. 이 이슬점에 도달하면은 어떻게 된다? 물방울 수증기가 응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응결하면 어떻게 된다? 구름 입자가 생성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선생님이 안 썼다 뿐이지 여기도 응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 결국에는 그거구나. 수증기가 포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응결이 되면은 구름 입자가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거야, 얘들아. 자, 볼게요. 이게 네모가로 3번이었고 이게 네모가로 4번이었어요. 결국 얘가 제일 중요했던 거야. 구름 입자가 만들어지면은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돼야 돼. 그리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론은 뭐다? 응결 상태가 이루어져야 구름 입자가 만들어지는구나. 여기까지 내용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1문단에서 우리한테 한 얘기는 뭐냐면 까만색 네모 박스 보여요? 까만색이 아니고 파란색인가 얘들아? 파란색 네모 박스 보이니? 그 파란색 네모 박스에 뭐라고 써있어? 구름 입자가 생성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구름 입자의 생성이야. 그 구름 입자가 생성이 되면 3문단 네모 뭐라고 돼 있어? 구름 입자의 발달 과정. 구름이 생긴다고 해서 강수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 구름이 어떻게 돼야 돼? 발달까지 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직 발달까지 가지 못한 거야. 우리는 지금 계속 뭐만 하고 있어? 구름이 형성되는 그거까지만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번에 계속 해볼게요. 괄호 이후에 이 구름 입자가 모여서 구름을 이루는 것이다. 구름 입자는 얘들아 구름 입자는 두 가지 힘을 받아. 지환아 두 가지 힘 뭐뭐 받니 지금 구름 입자는? 자, 1문단 맨 마지막 뭐라고 써있어요?
중력과 상승기류. 밑줄 다 쳐놨잖아요, 얘들아. 자, 다시. 구름에 가해지는 두 가지 뭐야? 중력과 상승기류. 그럼 선생님 봐봐. 얘들아,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는 힘이야? 구름을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힘이고, 상승기류는 말 그대로 상승이잖아. 그럼 구름을 어떻게 만들려는 힘이야? 높이려는 힘. 기업이 괜찮니? 벌써? 자, 그러면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수증기의 응결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응결핵이 필요하다. 잠시만 있어봐봐. 얘들아, 지금 뭐가 필요하대? 여기서 이 응결이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했단 말이야. 근데 이 응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 물결을 하기 위해서는 응결핵이 필요하대잖아, 얘들아. 그지? 자, 계속해볼게요. 응결핵이 필요한데 응결핵은 수증기를 흡착해서 구름 입자가 형성되게 하는 핵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응결핵이 없으면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포화 상태를 넘어 과포화 상태에 이르더라도 잠깐만 앞에 봐봐. 우리는 과포화 상태가 되면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근데 이미 알고 있었어. 포화 상태가 되더라도 응결이 되어야 구름 입자가 만들어진다는 거. 근데 그 응결이 되려면 자 과포화 상태가 되더라도 뭐가 없으면 응결핵이 없으면 응결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응결핵이 필요하다. 응결핵은 수증기를 흡착해서 구름 입자가 형성되게 하는 핵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응결핵이 없으면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포화 상태를 넘더라도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얘들아,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뭐라고 바꿔 읽으면 좋을까? 구름 입자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계속할게요. 구름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물질은 먼지, 헤엄, 황산, 초산 이런 것들로 흡수성 물질, 얘들아 흡수성 물질 선생님 분홍색 체크한 이유 있어요. 이거 나랑 연결됩니다. 잘 봐야 돼. 흡수성 물질로 수증기 주변을 빨아들여서 구름 입자가 잘 생성될 수 있도록 한다. 아, 그러니까 응결이라는 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 물기를 모으는 거, 얘들아 말 그대로 뭐야? 흡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아, 응결을 시키는 흡습성의 물질은 뭐가 있었고 그걸 바로 우리가 응결핵이라고 한다까지 진행했습니다. 자, 한편 대기의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의 구름 입자는 얼어서 빙정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빙정핵이 필요하다. 빙정핵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들아 화살표로 바로 가세요. 빙정핵이 존재하지 않으면 과냉각 물방울이라고 한다. 왜? 얼음이 아니니까 물방울이겠지. 이해됐어요? 아, 얘기 그럼 결론은 간단한 거야. 얘들아, 선생님 봐봐. 만약에 이게 수증기가 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응결핵이 있어. 그래서 얘네가 응결까지 하면은 이게 뭐다? 비가 되어 내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온도가 낮으면 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얼음 결정이 되니까. 아까 최초에 앞에 봐. 최초에 우리가 구름은요. 물방울 아니면 얼음 결정이라고 돼 있잖아. 아, 간단하네. 얘는 온도가 낮았을 때 얘는 온도가 낮았을 때 얘는 높았을 때겠네 뭐. 그지?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처럼 구름은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집합. 또 나오지.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집합이지만 모든 구름이 강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는 구름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구름 입자를 떠받치는 상승 기류의 힘과 입자를 잡아당기는 지구의 중력. 아까 전에도 나왔잖아, 얘들아. 1문단 맨 마지막에서 구름한테 가해지는 힘이 몇 가지였지? 두 가지. 뭐였어? 중력하고 상승 기류. 이게 평형을 이루면 강수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럼 얘들아, 뭐가 더 세면 강수 현상이 일어날까? 아래로 떨어뜨리는 중력이 더 세지면 강수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 본문에 있는 말로는 평형이 유지되는 거야? 깨지는 거야? 깨져야. 요렇게도 우리가 치환시킬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기어봐, 너 일어나야겠다. 자, 계속 이제 노란색으로 갈게요. 강수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구름 입자가 발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1, 2문단에서 뭐만 한 거야? 구름 입자 만들어지는 것만 한 거야, 얘들아. 알겠죠? 자, 계속 할게요. 2문단 마지막. 강수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구름 입자가 발달해서 상승 기류보다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야 강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까지였네요. 왜 얘들아, 선생님 봐봐. 구름 입자가 만들어졌는데 왜 비가 안 와? 왜 강수 현상이 안 일어나? 상승 기류랑 중력이랑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이 나와줘야 된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구름 입자가 이렇게 많이 잘 발달했어. 수증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응결도 됐어. 근데 비가 와야 돼. 그럼 비가 왔어. 그럼 비가 왔다라는 건 무슨 힘이 더 잘 작용한 거야? 중력이 상승 기류보다 더 크게 작용했다. 요렇게 서술형
준비해야지.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1문단과 2문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구름 입자가 생성되는 거 배운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괜찮니?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에 보세요. 구름이라는 거, 강수현상이 일어나기 필수, 일단 구름이 있어야 돼. 그 구름은요, 이거 아니면 이걸로 만들어진대요. 근데 이게 일단 만들어지기 위해,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증기가 과포화 상태가 돼야 되는데, 포화 상태가 되면 초과한 수증기들이 응결하는 거. 근데 만약에 포화가 안 되더라도 온도를 낮추면 포화하는 그 기준이 포화하는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하는 수증기들이 생기고 응결 현상이 일어나고, 대기의 온도가 높으면 또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슬점까지 가면 또 응결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응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응결핵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이거를 빙정핵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빙정핵이 되면 얼음 결정이 만들어지는 구름이 생기는 거고, 응결핵이 있으면 뭐야? 비구름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3문단으로 넘어갈게요. 3문단, 구름 입자의 발달 과정.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문단뿐만이 아니라 여기 내가 내용을 다 정리해버렸네. 1문단과 2문단에서는요, 그냥 구름 입자가 형성되는 거. 요것만 지금 배운 거야. 3문단에서 드디어 이 구름이 뭘 시킬 거야, 3문단에서? 구름을, 그렇지, 발달시키는 것까지 이제 배울 겁니다. 구름 발달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구름 발달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빙정설, 하늘색과 병합설, 분홍색이 있네요. 빙정설부터 갑시다. 빙정설은 중위도 및 고위도에서 강수현상을 설명하는데, 빙정 표면의 과포화 수증기압이 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자, 괄호 부분 읽을게요. 중위도 및 고위도 지방의 차가운 구름에서는, 그러니까 빙자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치? 차가운 구름이겠지. 차가운 구름에서는 물방울과 빙정, 그리고 관행각 물방울이 공존하고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40도 이하인 구름 상부에서는 빙정, 옆에 그림 보여요? 0도씨 이상인 하부는 물방울. 옆에 그림 보이니? 그리고 중간층 볼게요. 중간층에는 빙정과 관행각 물방울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영하 40도에서 0도씨, 다시 바꿔 읽어봐. 영하 40에서 0도씨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중간층을 말하는 거야. 이 중간층 구간에서는 수증기의 분자들이 증발과 응결을 동시에 해서 기체 상태와 액체 상태를 활발하게 오가고 있는데, 포화 수증기압의 차이로 관행각 물방울이 먼저 증발하고 이게 빙정 표면에 달라붙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얘들아, 선생님 거기다 지금 그림을 그려놨지만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구름이 이렇게 있어. 상층부, 중간, 하층부로 나눴잖아, 그치? 앞에 봐봐. 여기는 영하 몇 도? 40도. 여기는 몇 도? 그럼 얘는 당연히 40에서 0 사이겠네. 그치?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대? 빙정이 있고요. 빙정과 함께 뭐가 있대요? 관행각? 물방울이 있대. 내가 잘 봐. 그러면은 이 관행각 물방울이 어디에 달라붙어? 여기에 달라붙는 데잖아. 그치? 이해돼요? 지금 증발하면서 이쪽에 달라붙는데, 근데 그냥 달라붙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떻게 하는데 나중에 침전한대. 그럼 잘 봐. 얘가 여기에 달라붙어서 침전하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빙정이 점점 어떻게 될까? 원래 요만했던 빙정이 침전하면 또 이만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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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해지고 늘어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게 구름의 발달.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자, 1번부터 읽어보자. 자, 얘들아. 선생님이 형광펜 친 단계 1, 2, 3, 4, 5, 6, 7, 8 요거 따라올게요. 1번. 중간층에서 빙정과 관행각 물방울이 함께 존재해. 두 번째. 포화 수증기압의 차이로 관행각 물방울이 먼저 증발해. 물방울이 먼저 증발해. 그래서 이 증발하면서 어디에 달라붙어? 빙정 표면에 달라붙어, 얘들아. 그럼 빙정은 이게 과포화 상태가 되고 수증기는 그대로 빙정에 침적되면서 빙정이 커져, 발달해. 이게 반복되면 무게가 무거워져야지.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 중력이 커지면 떨어져야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강수가 되는 거야, 얘들아. 기온이 낮으면 눈이 되고 기온이 높으면 물이 되어 떨어지고. 내용이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 빙정설 좀 잘 알아둡시다. 계속 써먹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4문단 병합설 가겠습니다. 병합설에서는요, 주로 저위도, 얘들아 차이점 알겠지? 아까 우리 빙정설은요, 주로 어디였지? 중위도나 고위도였어. 근데 이번에 병합설은 어디래요? 저위도래요. 저위도에서는요, 구름 입자들이 충돌 및 병합으로 인해서, 얘들아, 그러니까 빙정설은 말 그대로 차가운 데에서 계속 얼음입자가 커지는 거네. 얼음입자가 커져서 나중에 무거워지니까 비가 되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온도가 낮으면 눈이 되는 거고 온도가 높으면 물이 되는 거고. 그럼 병합설은 뭐겠어, 얘들아? 병합이잖아. 합쳐져야지. 근데 충돌로 인해서 합쳐진다고 하네요. 충돌로 인해서 구름 입자가 발달하는 것이다. 저위도 지방에서 생성된 구름은 온도가 어떻다? 높다. 자, 지원아. 온도가 어떻다고 얘는? 병합설은? 높다. 그러면은 차가운 거는 뭐였지? 병합설이 아니라 빙정설, 그지? 차이점 계속 집어지고 있죠? 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빙정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구름 입자는 물방울 형태로 존재한다. 아, 아까 전에 우리는 차가운 구름이니까 물방울하고 빙정이 같이 있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얘는 이번에 온도가 높으니까 빙정은 없고 뭐만 있구나? 물방울 형태로 존재만 하구나. 이 구름 입자들은 모두 크기가 다르고 구름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낙하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얘들아, 선생님 봐봐. 낙하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서로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서로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 물방울들끼리 어떻게 될까? 합쳐지는 게 많겠지. 그러면 구름이 커지겠네. 수증기가 무거워지겠네. 그럼 무거워지면 떨어지겠네. 똑같은 원리죠. 이해됐지?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낙하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구름 입자의 낙하 속도 차이로 인해서 구름 입자 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자, 2번 읽을게요. 속도가 빠른 구름 입자들은 충돌 횟수가 많아져서 더 크게 발달해. 그럼 비가 내어 내린다고 얘들아. 또는요. 내부에 오래 구름 내부 얘들아 바로 생각해봐. 구름 내부에 오래 머물수록 충돌이 어때? 저거 많아. 우리 교실 생각해봐 얘들아. 이 교실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우리가 부딪히는 것들은 많아지겠지. 맞아. 여기서도 구름 입자가 구름 내부에 오래 머물수록 충돌 및 병합의 기회가 많아지므로 더 두꺼운 구름이 된대 얘들아. 두꺼운 구름이 되면 물방울이 굵어진다고. 자, 그리고 상승 기류가 강한 경우에도 구름 입자의 낙하가 잠시만. 구름 입자의 낙하가 지연된다고? 낙하가 지연된다라는 거는 구름에 오래 머물 수 있다라는 거네? 구름에 오래 머물 수 있으면 충돌이 또 많아지겠네? 자, 그럼 계속할게요. 상승 기류가 강한 경우에도 구름 입자의 낙하가 지연돼서 크게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정 크기 이상으로 발달한 구름 입자는 상승 기류보다 무거워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력의 영향으로 지표면에 떨어져 비가 되어 내리는 겁니다. 이 경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눈이 되는 경우는 없네. 그쵸?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좀 살짝 3문단, 4문단 좀 정리해 볼게요. 3문단과 4문단에서는요, 구름이 발달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자, 구름은 어떻게 발달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빙정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병합설. 빙정설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아까 어디서 일어났었지? 차가운 구름, 고위도나 중위도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있었어요? 온도가 높은 구름. 자, 온도가 높은 구름 얘는 어디? 저위도에서 다 반대되는 내용이잖아, 그지? 시험에 내기 참 좋겠죠?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구름의 중간쯤 되는 40에서 우리 0도씨, 마이너스 40에서 0도씨 되는 사이에서 어떻게 된다, 얘들아? 물방울이 증발하면서 어디에 달라붙어? 빙정에 달라붙어. 그럼 빙정이 자꾸 커져. 그럼 빙정이 발달하면 무거워져. 그래서 무거워서 떨어지는 거야. 그때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낮으면 눈이 되어 내리고 온도가 높으면 비가 되어 내린다라고 얘기한 거네요. 자, 앞에 봅니다. 자, 이번엔 병합설 할게요. 병합설 같은 경우에는 세 갈래로 좀 나눠졌었네. 세 갈래가 뭐였어요, 얘들아? 얘도 그냥 물방울이 충돌했을 때문에 물방울이 충돌하면 많이 합쳐지니까 이게 무거워져서 또 내린다는 건데 경우가 뭐였어? 낙하 속도가 빠른 경우. 근데 속도가 어떤 경우도 있어요? 느린 경우도 있어.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돼? 오래 머물게 돼. 그러면 충돌 횟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라는 건 병합! 많이 합쳐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발달이 된다. 이렇게 구름이 발달돼서 결국에는 강수 현상이 일어난다. 얘는 낙하 속도가 빠를수록이었지. 맞지? 근데 얘는 이렇게 할까? 낙하가 지연이야, 지연.
낙하가 그러니까 지연된다라는 건 낙하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낙하가 안 된다라고 봐봐. 앞에 봐. 낙하가 안 된다라는 건 이퀄 어떻게 되는 거야? 구름 속에 오래 머문다라는 얘기지. 요거를 그냥 한 덩이로 보고 속도가 빠르다는 낙하랑 지연된다는 건 다르다고 봅시다. 알겠죠? 그래야 이게 더 이해가 잘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요렇게 돼서 강수현상이 발달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우리 가지문이었습니다. 얘들아 가지문까지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지들은 이미 다 소거하고 가봅시다. 자, 1번에 1번 보자. 구름이 대기 중에 떠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니네가 이제 대답해. 이거 대답할 줄 알아야지. 지환, 오늘 내가 왜 지환이 이렇게 공격하냐? 지환이 입 깎여온 거 아니지? 지환아, 1번 답변해봐. 구름이 대기 중에 떠 있는 게 가능한 게 이유가 뭐야? 그렇지, 상승기류가 지금, 상승기류랑 중력이랑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맞네. 그러면 답변 얻을 수 있네. 자, 2번. 기어봐. 기온이 구름이나 강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네, 얘들아. 기온이 구름이나 강수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뭐야? 비례하잖아. 그치? 아까 전에 우리 뭐라 그랬어? 기온은 수증기압과 수증기압이랑 비례하는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지.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못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구름 입자가 영하의 온도에도 액체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거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요거 답변해봐. 구름 입자가 영하의 온도에도 액체로 존재하는 이유. 은결핵과 함께 나온 게 뭐였냐면 빙정핵이었어. 빙정핵이 없으면 그냥 과포화 물방울로 존재한다고 얘들아. 답변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 알겠지? 자, 다시. 은결핵은 뭐 하는 거야? 얘네를 은결시키기만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빙정핵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냥 과포화 물방울 상태로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우리 답은 안 나왔네요. 얘들아, 1번 문제는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바꿔서 읽으면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 1번 문제를 좀 바꿔보면.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답변이 안 나온 것. 좀 더 쉽게 말해봐. 윗글에 안 나온 내용이 뭐야? 바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기억은 빙정이고 니은은 병합이었네? 앞에 보세요. 얘가 빙정이었고 얘가 니은이었다? 맞죠? 자, 한번 볼까요? 1번. 물과 빙정 표면의 포화 수중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구름 입자가 발달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거 뭐 그냥 산문단에 나와 있었던 얘기고 다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어, 얘들아. 그럼 내가 요거를 물어볼게. 답이 왜 틀렸는가를 좀 물어봐야겠다. 자, 4번도 많이 찍었기 때문에 4번 일단 오답부터 갈게요. 기억은, 난 읽어. 기억은 구름 입자가 강수가 되어서 지표면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고체에서 액체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앞에 봐. 기억의 빙선, 이거지, 이거. 얘는 쭉 가다 보니까 온도가 높으면 눈, 온도가 낮으면 비네, 고체와 액체의 변화하네. 근데 얘는요?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4번 선지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선지네. 이해됐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4번을 많이 찍었어? 자, 그다음에 5번 갈게요, 5번. 맞는 사람들 또 있었어요. 자, 5번 보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잠깐만. 뭐 틀린 거지? 오케이. 깜짝이야. 자, 5번. 니은은 하고 읽어봐. 구름 내부의 온도에 따라서 구름 입자의 존재 상태가? 온도에 따라서 구름 입자의 존재 상태가 달라지는 건 누구야?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돼야 돼? 니은은 기억과 달리를 순서를 뒤바꿔줘야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읽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구름 내부의 온도에 따라서 입자의 존재 상태가 다르다. 빙정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빙정. 기억에 대한 설명이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이번에는 3번은 못합니다. 얘들아, 3번 하기 위해서, 3번과 4번 하기 위해서 우리 그럼 이제 나 지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자연 강수 현상의 원리를 사람들이 알고 이 현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인공 강우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에 들어가 있어요. 나를 한번 읽어봅시다. 인공 강우는 구름이, 얘들아 이게 포인트. 지금부터 선생님이 파란 색깔 쓰는 거는 요 나 지문 인공 강우만 쓰도록 할게요. 인공 강우도요, 일단 뭐는 있어야 돼? 얘는 있는 상태여야 돼. 얘가 없으면 안 된대. 알겠지? 자, 읽어볼게요. 구름은 형성되어 있으나
대기 중에 구름이 은결행이나 빙정행의 수가 적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얘들아. 은결핵이 없으면 은결이 안 돼. 그러면 수증기 포화 상태가 되어도 우리가 비가 내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은결핵 또는 빙정핵이 모자라. 앞에 봐. 구름은 있어. 얘네가 모자라. 그러면 비가 내려 안 내려? 비가 안 내리지. 그때 그럼 너희가 딱 머리를 돌려봐. 인공강우라는 건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지금? 비가 내리게 하려면. 이걸 늘리겠지 이거를. 이해돼요? 얘가 모자라서 지금 비가 안 내리는 거라며 구름에서.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강우라는 걸 얘네를 늘림으로써 비가 안 내리는 구름이었는데 비가 내리는 구름으로 바꿔준다라는 얘기네. 쉽진 않겠지, 그치? 자, 한번 계속해. 원리는 알겠어요? 기본 원리는 지금 저거야. 읽어볼게요. 인공강우는 구름은 형성되어 있으나 대기 중에 구름이 은결핵이나 빙정핵의 수가 적어서 구름 입자가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인위적으로 구름 은결핵이나 빙정핵이 될 수 있는 재료를 뿌려서 특정 지역에 강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강우는 오래전부터 중세시대 때는 종을 막 쳤고요. 19세기에는요 폭발물을 쐈고요. 1946년 20세기죠? 20세기에는 또 어떤 사람이 냉장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최초의 인공강우에 성공했대요. 얘들아, 옛날 얘기를 밑줄 두 줄 친 것만 보면 이런 걸 우리가 전개 방식을 뭘 썼다 그러지? 오랜만에 나온다. 그렇지. 이제 지어서라도 안 까먹지 않아요? 그치? 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공강우를. 이해됐어요? 네. 자, 이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공강우 과정에서 인공의 은결핵이나 빙정핵을 구름에 살포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는구나? 시딩이라고 한다. 앞에 보세요. 이게 모자란 거를 파란색도 잘 안 나와. 저거 모자란 거를 더 늘려주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대 얘들아? 시딩이라고 하네. 드디어 시딩의 정체가 밝혀졌죠. 이 아이들의 양을 늘려주는 거, 그래서 구름이 강수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거를 무슨 행위? 시딩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계속 읽어보자. 시딩이라고 한다. 현재 시딩의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아이오딘화, 은과 드라이아이스, 그리고 염화 나트륨과 염화 칼륨이다. 얘들아, 선생님이 가에서 쓴 색깔 있지? 연결이야. 가에서 지금 하늘색을 어디다 써놨지? 여기에 써놨지. 그지? 빙정설에 써놨지. 이 빙정설의 원리를 활용하는 게 누굴까? 아이오딘, 은과 드라이아이스야, 얘들아. 그럼 너희 생각해봐. 아이오딘, 은과 드라이아이스는 기온이 높을 때 쓰는 재료일까? 기온이 낮을 때 쓰는 재료일까? 그렇지. 요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읽어볼게요.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아이오딘, 은과 드라이아이스, 그리고 염화 나트륨과 염화 칼륨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대충 한번 써보자, 얘들아. 시딩의 재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 이미 내가 색깔로 다 이렇게 해놨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한번 덧붙여보자, 얘들아. 요것과 어울리는 애들은 누구였어? 아이오딘, 은과,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 그럼 여기에 어울리는 건 누구였어요? 염화, 나트륨과 염화, 칼륨. 됐어요? 요거 지금 2개 연결시키면 그냥 쫙 되는 거라고. 자, 그럼 일단 계속 해볼게요. 파란색부터 읽겠습니다. 아이오딘과 드라이아이스는 차가운 구름에, 염화나트륨과 염화칼륨은 따뜻한 구름에 시딩하는 재료로 사용한다. 파란색 읽겠습니다. 영하 4에서 6도씨 정도의 구름에 아이오딘, 근데 얘들아 온도가 조금 차별화됐어.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에서 6까지. 얘는 어디? 영하 10에서. 요렇게 할게요. 자, 요렇게 이걸 뿌리면 빙정핵의 역할을 해서 빙정핵 역할하는 거 맞네. 빙정핵 역할을 해서 구름 속에 관행각 물방울들이 증발하여 여기에 달라붙고 빙정을 형성한다. 앞에 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야? 구름이 이렇게 있어. 상층부, 하층부. 여기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지? 빙정과 관행과 물방울이 있다 그랬지. 얘가 증발하면서 여기 달라붙어서 침전하면 그게 반복되면 얘가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커진다 그랬지. 커지면서 무거워져서 중력이 커지면 떨어진다 그랬죠. 요 과정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야 지금.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아이오딘 은이다. 요렇게. 이해됐어요? 자, 다시 영하 4에서 6도씨 정도의 구름에 아이오딘 은을 뿌리면 빙정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름 속에 관행각 물방울들이 증발해요. 여기가 어디야? 빙정에 달라붙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빙정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빈정은 성장하고 지상의 눈 또는 비로 떨어지게 된다. 앞에 보세요. 맞네. 눈 또는 비로 떨어지는 거 연결되죠? 자,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아직 안 끝났어. 드라이 아이스는 온도가 달라. 영하 10도 정도의 구름에 뿌리는데 이번엔 공기를 냉각시켰어. 방법이 조금 다르네. 앞에 봐봐. 이 과정은 아이오딘은 요 과정이 쭉 그냥 쫓아갔었거든. 그치?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 살짝 과정이 좀 달랐어. 드라이 아이스는 어떻게 한대요, 얘들아? 얘는 공기를 어떻게 한다? 냉각시킨다. 살짝 다르네? 자, 갈게요. 공기를 냉각시켜서 과포화 상태로 만든 후에 빙정핵이 만들어지도록. 공기를 냉각시키는 게 바로 빙정핵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 빙정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연결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계속합니다. 한편 따뜻한 구름의 경우에는 물방울 상태의 구름 입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물방울만 존재해. 얘들아, 물방울을 응결시켜야 돼. 앞에 봐. 물방울이 많은 건 필요 없어. 물방울을 응결시켜야 돼. 우리 아까 전에 본문에 이 문단 보면 물방울 응결시키기 위해서 한 게 뭔 줄 알아, 얘들아? 봐봐. 이 문단으로 넘어가 봐. 지금 가의 이 문단 보면 선생님이 하늘색 뭐라고 쳐놨어? 흡습성 물질이 있어서 주변의 수증기를 빨아들여야 구름 입자가 형성된다니까, 얘들아? 이해됐니? 요거 이용할 거야, 요거. 이해됐어? 자, 근데 그 위에 좀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문단에서 분홍 색깔 밑줄 친 거 바로 윗줄. 이런 물질들이 누가 있는 거야, 얘들아? 해염, 먼지, 황산, 초산, 이런 애들이 흡습성 물질이래. 이해됐어? 흡습성 물질이 뭐 하는 거야? 수증기를 빨아들여서 과포화 상태로 만든다고, 얘들아. 과포화 상태로 만들어야 구름 입자가 형성된다고. 구름 입자 형성되고 이제 더 발달을 시키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다시 분홍색 우리 넘어오겠습니다. 나의 이 문단 분홍색 할게요. 흡습성이 높은 염화 나트륨이나 염화 칼륨. 얘들아, 염화 나트륨이나 염화 칼륨은 인공물질이잖아. 이 흡습성 높은 물질의 자연적인 것들은 뭐가 있어? 먼지, 해염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인 거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됐어? 흡습성이 높은 염화 나트륨이나 염화 칼륨 등을 인공 강우의 강우의 재료로 사용한다. 이 재료를 뿌리면 봐봐, 얘기 똑같이 하잖아. 주위의 물방울들이 달라붙어 구름 입자가 점점 커지게 되고 구름 입자 간의 충돌 및 병합 과정이 일어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에 있는 분홍색과 나에 있는 분홍색이 같은 원리. 가에 있는 파란색과 나에 있는 파란색이 같은 원리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다가 하나만 추가해주면 되겠다. 이런 애들이 지금 뭐 하는 역할이라고, 얘들아? 흡습성 물질이라고, 얘들아. 흡수성 물질. 이거 자연현상에는 뭐가 있다? 먼지나 해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문단으로 넘어갈게요. 3문단은 아주 쉽습니다. 빨리 읽을게요. 인공강우는 물 부족을 해결하는 것 외에도 폭풍우의 소멸이나 우박의 형성 감소 그리고 안개 소산 등의 어쩌고저쩌고 해서 활용될 수가 있다. 하지만 현재 밑주신 부분 인공강우는 성공하더라도 매우 미약하다. 그렇지? 야, 진짜로 이 방법을 써서 나와 있는 이 방법을 써서 언제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면 진짜 이건 신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가능해지는 거니까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거 아니야, 세계에. 인공강우는 성공하더라도 매우 미약한 수준이고 구름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다시 한번 나오네. 앞에 봐. 강수는 구름이 있어야 돼. 인공강우도 구름은 일단 있어줘야 돼. 알겠지?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도가 안 된다라고 또 한 번 얘기했어요.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도가 쉽지 않다. 또한 현재 강수가 발생하는 원리나 시딩과 강수 유발 사이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기상을 조절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유익한 효과를 줄 때 다른 곳에서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전망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풀어야 될 것들 나머지 다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3번에 3번부터 가보자. 3번에 3번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해볼게요. 시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자. 염화 나트륨이나 염화 칼륨은 먼지나 해양과 같은 역할을 하며 수증기 응결을 아니 지금 방금 했잖아. 앞에 봐. 염화 나트륨이나 염화 칼륨 앞에 봐. 염화 나트륨이나 염화 칼륨은 흡수성 물질 이런 거와 같이 해서
응결해서 구름 발달시킨다고 얘들아. 얘는 빙정액이 아니잖아. 얘는 응결이잖아, 응결. 왜 3번이야? 3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2번이 왜 틀렸는지 설명할게요. 2번. 아이오딘화은은 구름 속의 관행강 물방울이 빙정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 앞에 봐봐. 얘는요, 얘가 직접 빙정핵 역할을 하는 거야, 얘들아. 구름에 있는 관행강 물방울이 빙정핵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빙정핵 역할을 한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얘들아, 니네 여기 진짜 안 보는구나. 256페이지 펴봐. 256페이지 폈어요? 거기 사이드에 선생님이 까만색 글씨로 3-2 정답이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와우, 무주의 맹시. 자, 거기 한번 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오딘화 은을 뿌리면 빙정핵 역할을 하여 라고 나와 있잖아, 얘들아. 얘는 지가 빙정핵 역할을 하는 거지, 관행강 물방울이 빙정핵 역할을 하도록 돕는 애가 아니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즘 독서지문 선지 수준 보여? 다, 본문에 있는 말들로만 선지를 당연히 계속 구성을 해놓고 있잖아. 인과관계만 다르거나 주체가 다르거나 주체 잘 살펴야 되고 선후관계 잘 살피셔야 돼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3번은 일단 풀었고요. 나머지는 맞아서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혹시 얘들아 3번에 나머지 선지 좀 알고 싶어요?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요거 정리한 거 있지? 요거 프린트로 한번 줄 거야. 여기 지금 답 다 써 있거든? 요것도 이따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1번에 5번으로 갑시다. 1번에 5번. 인공강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아니, 피해도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 얘들아. 피해에 대한 구체적 예방책 안 나왔죠? 자, 하지만 1번에 3번 가겠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인공강우를 시도하면 사용한 방법은 뭘까? 뭐 종을 울린다든지 폭발물을 뭐 했는지 냉장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왔었지, 질문단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었고요. 마지막 이제 4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 자, 얘들아, 이런 그림이 있는 문제는요, 선생님이 뭘 해결해야 된다? 텍스트가 제일 중요한 거야. 텍스트에서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처리하고 들어가면 이건 적용 문제가 아니라 내용 일치 문제가 된다고 맨날 말하지, 그치? 자, 봐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야, 얘들아? 아이오딘화 은을 투하하는 거네. 여기다가 니네 뭐라고 써야 돼? 여기 영하 4도에서 6도겠네? 그치? 그거부터 쓰고 시작해야지. 영하 4도에서 6도겠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아이오딘화 은은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빙정핵 역할이라고 써놔야지. 얘가 빙정핵 역할을 할 거잖아. 그럼 관행강 물방울은 어떻게 돼요? 증발하며 빙정에 달라붙으면서 이 빙정을 발달시키네. 얘들아, 요 과정 또 얘기하는 거지, 요 과정. 그치? 요 과정 하고 있는 게 요 그림이네. 그런데 온도가 낮으니까 뭐가 되어 내렸네? 눈이 되어 내렸네요. 이해됐나요? 네. 지금 요 과정 설명하는 거지. 앞에 봐. 아이오딘과 은은 4도에서 6도에서 해.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스스로 빙정 역할을 한다고, 얘들아. 빙정 역할을 하니까 관행박 물방울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빙정이 자꾸 커지게 되는 거야. 결국 중력의 영향이 커지게 더 무거워지니까 이게 되어 내렸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1번 문제부터 갈게요. 1번. 보기의 인공강우는 중위도, 고위도, 맞죠? 이건 뭐 본문만 봐도. 보기의 인공강우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돼야, 얘들아, 밑줄 쳐봐. 대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기어봐. 대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말 동어치환 시켜봐. 이거 뭐야? 자, 우리 여기로 갑니다. 1문단 가봐봐. 가의 1문단 빨리 펴봐. 가의 1문단에 괄호 1번 보여요? 가의 1문단에 괄호 1번? 보이니? 거기에 지금 뭐라고 써있지? 구름 형성 이퀄 뭐라고 써있어? 수증기 포화 과정이잖아. 요 동어치환 그대로 써놓은 거야, 여기다가 얘들아. 그럼 여기 이걸 뭐라고 읽으면 돼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된다. 이거 뭐라고 읽으면 돼? 구름 입자가 형성되어야 한다로 읽으면 되네. 이렇게 바꿔 읽으면 되게 쉽지. 잘 바꿔 읽어봐, 다시. 보기의 인공강우를 시도하기 위해서, 인공강우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구름이 일단 형성되어야 된다. 앞에 봐. 이거 몇 번이나 말했어, 그치? 일단 구름이 있어야 된다고. 맞죠? 이 구름이 있어야 된다를 뭘로 바꿔놓은 거야?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되어야 한다로 바꿔놓은 거라고. 이해됐어요? 치환만 시킬 수 있으면 되게 쉬웠던 선지였죠?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구름의 온도가 더 낮다면, 얘들아, 더 낮다면 앞에 봐. 얘는 4도에서, 영하 4도에서 6도. 얘보다 더 낮다면 뭐야? 영하 10도. 드라이 아이스 써야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3번 선지도 맞는 얘기였고요. 4번 갈게요. B가 뭐야? 빙정액 역할을 하는 아이오딘화 은이었네요. 이 빙정 역할을 하는 아이오딘화 은은 잠깐만, 앞에 봐. 공기를 냉각시키는 거는 아이오딘화 은이 아니라 뭐였어? 드라이아이스였잖아. 너무 쉬운 선지였지, 사실. 막 그림부터 막 휘황찬란하게 막 풀이하지 않아도 됐지. 본문일치 문제잖아요. 그죠? 자, 5번. 이것도 너무 쉬웠지? 온도가 높으면 B, 온도가 낮으면 눈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혹시 1번부터 4번까지 난 추가로 선지 질문할 거 없나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제통합 8번까지 마칠게요.